명리학 기초 중의 기초 두 번째 시간 합과 충, 형에 대해서 두 개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이 삼합, 방합들 그리고 합충형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더 상세하게 알려면 청간 10글자, 지지 12글자의 속성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다음 시간은 청간 10글자, 지지 12글자의 속성에 대해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건 한 10개 정도 영상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오늘 요거 하고 기본 중에 기본의 기본을 다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충형을 설명할 건데요. 합에는 삼합, 방합, 반합, 육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에는 끼어지는 합경충, 그리고 얼씬충, 병임충, 정계충, 청간의 충들이 있고, 그리고 지지에는 이제 좌우충, 충미충, 인신충, 묘유충, 술충, 사해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형이 있는데요. 이 형은 인사신, 축술미형, 형, 그리고 자형에는 종류가 진진자형, 오자형, 유유자형, 해해자형 이렇게 종류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건데요. 먼저 합 중에 방합, 삼합, 반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합의 세기에 대해서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자편견절에 보면 삼합보다 방합이 크다, 반합보다 육합이 크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주 오래 보신 분들 보시면 누구나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삼합이 방합보다 훨씬 셉니다. 그리고 당연히 반합이 육합보다 힘이 셉니다. 그래서 제일 힘이 센 합을 이제 삼합이라고 하고요. 다음으로 방합, 반합, 육합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삼합이 무엇이냐 설명드리기 전에 이제 방합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방합은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지난 시간에 배웠죠. 지난 시간에 봄 전체 임묘진월 세 글자가 뭉치면 지지로 방합이 됩니다. 그리고 요 사오미 이 세 글자가 또 뭉치면 대운도 그렇고 세운에서도 그렇습니다. 뭉치면 방합이 되고 신유술 요 세 글자가 뭉치면 또 방합이 되고 축 이 세 글자가 뭉치면 또 방합이 됩니다. 근데 삼합은 뭐냐? 이 중간에 있는 글자는 보시면 유자 같죠? 이게 이제 왕지라고 합니다. 삼합은 해월 양력으로 10월입니다. 10월 되면 그 다음 연도 목이 자라기 위해서 물 속에 이제 씨앗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의 힘이 빠지는, 힘이 없어지는 시기가 지금 양력 7월입니다. 위월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호술, 이것도 삼합인데요. 양력으로 2월, 인월, 보면 겨울이 지나서 태양이 강렬하게 들어오기 시작할 때입니다. 지장간의 병화가 굉장히 세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5월, 양력으로 6월 달입니다. 술월, 양력 9월 달입니다. 인호술, 술. 그렇게 되면 이제 화의 기운이 없어진다. 또 7월이 되면 양호의 기운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은 유금이 중간에 들어가 있고요. 사유축. 이 사화 중에는 경금이 있습니다. 이 경금이 금의 기운을 시작하는 계절입니다. 지금이 4월이죠. 사유, 축월은 겨울이 끝나는 시기이기도 하고, 금의 힘이 끝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국, 삼합에 이제 신자진 삼합입니다. 양력 8월달. 이건 여기 임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임수가 들어가서 진월이 되면 이제 수의 힘이 끝나는 달이 되겠습니다. 요게 또 환절기, 또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또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 요거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 요거는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요게 진술충미 중에 묘지라고 합니다. 묘지. 요게 또 임묘진 방합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임묘진일 때, 임묘진으로 이제 방합으로 이루어질 때 요거는 고지가 됩니다. 창고가 되는 거죠. 창고. 사오금 밑에 고지, 창고가 되는 거고요. 신유술 때 고지, 창고가 되고 해자축일 때 고지, 창고가 됩니다. 그리고 반합은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이 두 글자도 이렇게 모이면은 육합보다는 약하지만 합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더 설명을 생략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가장 크게 또 작용되는 이 삼합의 두 글자가 붙어 있는, 특히 이제 왕지들이 붙어 있는 글자. 해묘, 묘미, 인호, 오술, 사유, 유축, 신자, 자진. 이렇게 이걸 또 반합이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또 사주 공부하다 보면 비가 있어도 천간에 을목이라든지 관목이라든지 이런 글자가 있으면 해미 반합도 이게 또 작용이 되더라고요. 인술이 있어도 천간에 병화나 이런 글자가 있으면 인술 화국이 작용이 되고, 또 사축만 있어도 천간에 이제 경금, 신금이 있어도 사축
반합이 또 됩니다. 친지만 있어도 또 정간의 글자들이 있으면 또 반합이 됩니다. 근데 통상 이 책에 나오는 거는 미, 묘미, 인호, 술, 아유, 유축, 신자, 자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반합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 별도로 외우려고 찾을 필요 없습니다. 하다 보면 이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동으로 외워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육합을 먼저 보면 육합과 충은 내가 같이 표기를 해놨습니다. 육합은 갑목과 기토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청간 글자입니다. 또 있으면 합이 토가 됩니다. 이건 별도로 외우시려고 하셔야 외워집니다. 을목과 경금, 청간에서 또 금의 성질로 바뀝니다. 그리고 병화와 신금, 그리고 이건 정간에서 수의 성질로 바뀝니다. 정화와 임수, 이건 정간에서 목의 성질로 바뀝니다. 무토와 개수, 이렇게 이제 운에서 사주에서 이렇게 만나면 정간에서 화의 성질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화가 있고, 화가 된다는 게 이제 합이 되어서 진짜 이렇게, 이런 글자로 바뀐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고 또 합거가 됩니다. 합거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천간에 이제 합이 되었을 때 월지나 사주 중에 뭐 다른 글자, 토의 글자가 많아야지 끼가 뭉쳤을 때 토가 됩니다. 근데 그게 없다. 그러면 합거, 이 두 글자는 없어져 버립니다. 똑같이 을경, 이 금이 되려면 월지나 사주 중에 금이 많거나 아니면 대운에 금이 있거나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이건 되면 합화가 되고요. 합화금이 되고 없다. 그럼 합거가 되고 이 글자들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 글자들이 없어질 때 보통 보면 이 글자들이 육친들 있죠. 지난 시간에 강의했었죠. 육친들이 만약에 이런 글자들이 있다. 되면 돌아가시기도 하고요. 또 일자리를 잃기도 하고 또 반대로 이 글자가 귀신이다. 흉사도 나타나지만 귀신이 합거가 되어서 없어지잖아요. 좋은 일도 되고요. 또 합화가 되어서 귀신화되어 버리면 또 나쁜 일이 되죠. 또 합화가 돼 금이 또 귀신이 되면 또 흉사가 발생되겠죠. 근데 이게 을이나 경이 만약에 귀신이다. 근데 이거 합화되가 없어졌잖아요. 그럼 또 좋은 일이 생깁니다. 꼭 합이라고 좋은 거, 충이라고 또 나쁜 거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또 충을 보면 천간의 충입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좋은 일, 나쁜 일,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 글자들이 귀신이다. 근데 충이 돼버리면 귀신을 충해버리면 좋은 일이 생기겠죠. 그죠? 근데 이게 좋은 길신이다. 길신을 충해버리면 흉사가 생기겠죠. 갑경, 나무, 동량과 철광석이 부딪히면 충이 되는 겁니다. 을목, 사초와 칼, 이게 충이 되는 겁니다. 을신충, 병화, 하늘에 있는 태양과 바닷물이 부딪히면 병임충이 되는 거고요. 모닥불이 비가 내리면 엎어지죠. 충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게 개수가 정화를 이기는 게 맞고 임수가 병화를 이기는 게 맞고 신금이 을목을 이기는 게 맞고 경금이 간목을 이기는 게 맞지. 사주를 볼 때 이제 세력을 봐야 됩니다. 세력. 근데 갑이 두 개가 있고 경이 하나가 있다 하면 경이 깨지겠죠. 또 을목이 두 개가 있다. 이 을신충을 을목이 적절하게 제어해주는 좋은 역할을 되겠죠. 또 이 병화가 하나 더 있다. 이것도 같은 역할이 되죠. 이게 또 무조건 수가 화에 이길다. 이건 아닙니다. 만약에 정화가 한 개가 더 있다. 이건 적절하게 이제 정화를 조절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지지의 육합입니다. 지지의 육합입니다. 이게 자축 6개라고 육합입니다. 자기 합하면 토가 되고요. 또 인해 합하면 목이 되고 묘술 합이 되어서 화가 되고 진유 합해서 금이 되고 사신 합해서 수가 됩니다. 오미는 합해서 0이 될 때도 있고요. 실제로 대부분 보면은 화가 되더라고요. 화가. 오미 합화라고 생각해야 맞습니다. 이것도 정간의 육합충을 외운 것처럼 외우셔야 됩니다. 정간에는 육합이라고 하고 정간합이라고 적어야 되네요. 정간합, 이게 지지, 이건 육합입니다. 육합이고, 충. 또 지지의 충을 보면, 아까 또 이야기했다시피 똑같습니다, 이게. 지지에 합이 된다고 해서 좋은 일, 흉사. 이게 좋다, 나쁘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축이 합이 되면서 이 기신이 토로 바뀌었다. 길신으로 바뀌었다. 그럼 좋은 일이 되겠죠. 근데 이게 자축이 합의되면서 토가 흉신이다. 그러면 흉사가 됩니다. 똑같습니다. 인해가 뭉쳐서 목이 만약에 기신이라면 나쁜 일이 되고요. 목이 좋은 자격이면 좋은 일이 생기는 묘술도 똑같습니다. 합화가 되면서 같은 이치로 되고 진유도 금이 되면서 흉사가 생기고 좋은 일이 생기고 이게 사주 구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이건 사신, 이게 육합인데 이거 사신형입니다. 형도 같이 됩니다. 이거 나중에 형 합격할 때 한참 기다려야 될 것 같네요. 별도로 사신에 대해서 별도로 배울 건데요. 사신 합하면 수가 됩니다. 좋은 일, 나쁜 일 많은데 이건 보통 사신합은 나쁜 일이 많습니다. 좋은 일은 위에 다른 글자들이 반반이라고 본다면
이거는 나쁜 게 90%, 좋은 게 한 10% 정도밖에 있지 않습니다. 뒤에 충도 똑같습니다. 이 충이 되면서 귀신이 없어져 버렸다. 귀신이 없어지면 좋은 일이 되겠죠. 근데 이 충이 되면서 이 잔화 오중에 길신이다. 이 충이 생겼으면 흉사가 되겠죠. 충미가 있으면 충미충입니다. 이건 토충인데, 토충은 봉충이라고 해서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적천수 보면 나옵니다. 연애자평에도 나오고, 자평진전에도 봉충이라고 봐야 되는데, 실제 사주 해석해보면, 좌우충이나 인신충이나 이 크기의 진배가 없습니다. 충미충도 엄연한 굉장히 심한 충이고요. 진술충도 엄연한 충입니다. 이게 충미는 다음에 이제 반형도 됩니다. 충미충, 인신충, 요유충, 진술충, 사해충. 이제 천간으로 보면 자수는 천간이 개수입니다. 오화는 천간이 정화입니다. 정계충이 되죠. 같은 충입니다. 토충입니다. 토충은 축토 중에는 지장간에 개수가 있고, 다음 주에 설명할 내용인데요. 지장간 속의 개수와 이거는 지장간 속의 정화가 충이 되고, 지장간 속의 신금과 지장간 속의 을목이 충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충이 됩니다, 이것도. 진술충은 이건 지장간 속의 을목과 지장간 속의 신금이 충이 되고, 지장간 속의 개수와 지장간 속의 정화가 충이 됩니다. 굉장히 토의 충이, 굉장히 큰 충입니다. 인목은 천간의 간목과 같은 성격입니다. 그리고 신금, 천간의 경금과 같은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인신충, 각경충하고 같은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묘유충은, 묘목은 천간의 을목과 같은 글자고, 유금은 천간의 신금과 같은 글자입니다. 그래서 을신충과 같은 묘유충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사화는 천간의 병화입니다. 천간의 임수, 병임충이 지지에서 사해충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제 충이 발생될 때 이제 보통 어떤 경우들이 발생이 되냐 하면 이거는 자주 읽어서 외우셔야 됩니다.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월지하고 일지 그리고 연지와 시지가 서로 충을 한다. 천간도 같습니다.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충이 되면 교호라고 합니다. 교호라고 하면 보통 이런 사주를 가졌으면 단명합니다. 그죠? 흉폭하고 교망득하고 이런 경향이 있고 연지와 월지 충이 되면 조상복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지와 월지 충을 하면 처자 불화하고 부모복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지와 시지가 충돌하면 이게 이제 우리 생활과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이건 불화가 아닙니다. 처자를 극합니다. 또 여자일 경우에는 남편과 자식을 극합니다. 시지의 충은 그렇게 안 좋은 겁니다. 충이 되는 해는 이사 또는 부모와 떨어져서 하는 게 좋습니다. 또 대세운에서 일기를 충하면 이런 경우 자주 생깁니다. 부부 언쟁, 부부싸움 심하고 이별, 별거하고 굉장히 부부 간에 서로 좋지 않은 일들이 생깁니다. 근데 공망, 별도로 이제 손가락 짚는 법하고 배우겠지만 공망을 충해버리면 공망이 길로 변해버립니다. 길로 변하게 되고 또 사주 천간지지에 모두 충이 있으면 이런 사람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흉다불길이라고 합니다. 대운이 또 귀신일 때 대운을 중하면 급속하게 받아들입니다. 대운이 중하면 대운을 중해버릴 때 그렇습니다. 또 대운이 사주 원곡을 중하면 이제 흉이 이제 서서히 발생합니다. 또 사주에 충이 있고 흉이 같이 있으면 일생파란 곡절의 연속이 됩니다. 충흉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또 좌우충은 수가 강할 때 이제 오화가 깨지면서 재앙이 일어납니다. 오화가 깨지니까 화가 깨지는 거죠. 화는 심장입니다. 심장이 깨지는 거고 수가 깨지니까 또 수는 정신입니다. 정신계 질환. 또 수는 또 신장도 됩니다. 신장도 깨지고요. 충미충은 재산 다툼, 매사 부진, 지체되고 위장병이 피부병들 많이 생깁니다. 또 사주 중에 인신충, 역마의 충이라 평생 객지, 급속하게 재앙이 퍼집니다. 모함, 배신, 또 그리고 사주 인신충이 되면 정에 약해서 동료에서 손재와 실패를 봅니다. 이 인목이 손상되니까 간이 나빠지는 거고요. 천간이 경금이죠, 신금이. 이 골절계통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묘유충은 부부간의 불화입니다. 이게 보시면 유방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부부간의 불화하고 색으로 인한 염려가 됩니다. 은인을 배반하고 장극증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묘조, 간이죠. 지난 시간에도 봤죠. 유금, 폐조, 천간의 신금, 또 유검도 골격계 질환도 됩니다. 묘유층은 발초신경 질환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진술충, 이 토충이죠. 당연히 위장입니다. 피부 질환. 또 지장간에 정화가 깨지니까 심장에 문제가 됩니다. 진술충이 되면 고집과 욕심으로 손해를 보고 후회합니다. 하이충, 이건 천간에 병임충하고 같다 그랬죠. 병화, 이거 나머지에 잘 나서는 사람이죠. 그것으로 재앙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죠? 해수, 천간이 임수입니다. 임수 방화, 병화, 소장이죠. 병화, 혈압입니다. 기관지도 됩니다. 인사신해 충이 되면 몸에 상처가 많이 있습니다. 또 대원에서 인사신해를 만나면 교통사고나 인사신해가 되어서 충이 되면 교통사고나 신체 부상이 자주 일어납니다. 일지가 충이 되고 사주명식에 천간 합이 되는 사람은 고생이 깊지 않습니다. 세운과 대운이 일지를 충하면 배우자와 성적인 관계가 나빠지고 본인은 건강이 나빠집니다. 또 정신적 갈등하고 사소한 일에 시비가 생깁니다. 세운에서 대운이 시지를 충하는 해가 되면 자손은 일로 근심 걱정이 생기고 속이 섞이는 일이 있습니다. 일단 첫 시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